안녕하세요. 단풍잎보다 아름다운 신혼생활 72주차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을 올리면서 은근슬쩍 툭툭 내뱉으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권화를 하세요 이거였는데요. 아니, 단권화를 하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몇몇 시청자분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공부할 내용들, 수많은 교재 이론,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권화해서 1차 시험 직전 빛을 발하는 필살기,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 수 있을지 이제부터 함께 고민해 봅시다. 함께 고민해 보기 전에 잠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단권화 왜 해야 할까요? 특정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공부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처음으로 1차 시험을 약 1주 정도 남긴 초시생입니다. 남은 1주 동안 모든 과목을 그래도 한 번은 다 보고 가야 될 거야. 좋아, 오늘부터 최후의 1회독 시작이야. 일단 휘발성 짱짱 세법부터 시작해볼까? 좋아, 세법 개론 노랭이 책을 펼친다. 법인세부터 시작. 3일이 지난 후, 세법 다 봤다. 법소부 하루씩 걸렸네. 그래도 빨리 본 편인 것 같지? 이제 재무회계랑 원가 시작. 내가 중급회계 상, 하 2권짜리랑 고급회계 기본서랑 임세진 원가 기본서에 필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뒀지. 그리고 3일 후, 세법하고 회계 1회도 끝났다. 이제 경영 경제 상법 남았네. 근데 내일이 시험이네. 위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최후의 1회독을 무슨 기본서 펼쳐놓고 정주행하면 야단난다 입니다. 시험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 남겼을 때 진짜 전과목 1회독을 해주긴 해야 하거든요. 암기 과목이건 아니건 가네요. 이때 정말 조금 남은 시간에 전체적인 이론을 가볍게 빠르게 훑고 본인의 취약점들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단권화가 되겠습니다. 결국 최후의 1회독 기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탑을 쌓아 나가신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나름대로 단권화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이론에 대한 단권화이고요. 하나는 문제에 대한 단권화입니다. 먼저 이론에 대한 단권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대부분 단권화는 객관식 교재에다가 합니다. 단권화를 유발시키는 최초 트리거는 바로 문제풀이이거든요. 자, 말문제를 하나 풀었어요. 유형자산 손상징후에 대하여 묻는 문제였는데 보기 좋게 틀렸다고 합시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나 적응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저는 그 적응에 필요한 시간의 기준을 3회독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한 번 틀린 문제, 문구들은요, 웬만하면 다음에 또 틀리게 됩니다. 어지간해서는요. 이런 상황이 손상차손 징후인지 몰랐어. 이건 다음에 챙겨야겠다.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따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론 부분, 문제 부분 둘 다에다가요. 객관식 교재 보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이론 요약이 된 이론 부분이 있죠. 저는 그곳에서 유형자산 손상차손 부분으로 갑니다. 방금 내가 풀었던 문제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론 요약 부분에 다 담겨 있다면 빨간 펜이나 형광펜 같은 걸로 평소에 본인이 하이라이트 치는 것과는 약간 구별되는 모양으로 그 부분을 표시해 줍시다. 이 손상차손 징후는 내가 틀렸던 부분이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론 요약 부분이 하도 서머리틱하다 보니까 그 손상차손 징후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다? 그럼 직접 그 내용을 필기를 해서 이론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도 손상차손 징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론 부분에는 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문제 부분에도 표시를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문제 본문에 대해서는 시험을 치는 순간까지도 동그라미를 친다던가 밑줄을 긋는다던가 답을 체크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시를 해버리면 다음 문제 풀 때 영향을 주잖아요. 표시는 딱 두 가지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번호 위에다가 동그라미 혹은 X 표시하기. 두 번째는 문제 해설지 쪽에 하이라이트 표시하기. 동그라미 표시는 이 문제를 맞췄다는 거고요. X 표시는 지난번에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틀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OX를 표시해두면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과거, 정답 이력 여부 및 회독수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임박했을 때에는
X표 많이 돼 있는 문제 위주로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3개 쳐 있는 문제를 시험 전날에 또 풀어본다?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최후의 1회독 할 때 전체적인 감각을 띄워놓으면서 빵꾸난 구멍을 꾸역꾸역 막으면서 시험장까지 들어간다. 이런 컨셉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맞췄건 틀렸건 일단 해설지를 볼 거잖아요. 본인이 맞춘 문제이거나 맞춤복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웬만하면 일단 해설지는 전체를 다 정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은 헛스윙을 했을 뿐인데 운 좋게 얻어맞아서 안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해설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코멘트를 기재해줄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몰라서 틀렸던 내용에 대한 표시, 알았지만 100%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 애매하게 맞춘 내용에 대한 표시. 자, 여기가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해주어야 하는 단권화의 한 걸음에 대한 설명을 드려본 것입니다. 야, 이건 문제 틀렸을 때 해야 되는 방법이잖아. 이게 무슨 단권화야? 그게 바로 단권화가 맞습니다. 이 과정을 다른 문제들, 다른 단원들에도 계속 적용하시다 보면요, 이론 요약 부분은 처음 교재를 샀을 때와는 완전 딴판으로 여러분들에게 특화된 여러분들의 약점 부분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많이 되어 있는 이론 요약 부분이 탄생하는 거고요. 문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해설지를 펴면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내용들만이 하이라이트 되어서 보기 쉽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객관식 교재가 단권화하기 좋은 교재냐면 1차 시험 준비할 때 문제풀이 목적으로 아마 대부분 객관식 교재를 보실 거예요. 근데 객관식 교재 단원별로 앞부분에는 이론 요약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풀이 피드백을 하나의 책 안에서 거의 다 할 수 있어서 객관식 교재가 좋은 겁니다. 물론 학끝, 일일 특강 같은 책이나 기본서에도 단권화를 하실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의 개인 경험상 적절한 두께의 객관식 책에다가 단권화를 진행했던 것이 최후의 1회독을 할 때 이론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었고, 내가 틀렸던 문제들만 골라서 풀어볼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권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왕이면 객관식 교재에 단권화 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객관식 교재의 이론 요약 부분은 아무래도 기준서 원문이나 법조문 원본 그대로 들어와 있지 않고 편집자의 주관이 포함되어 약간 변형된 형태로 들어갈 수 있고요. 컴팩트하게 내용을 담다 보니까 일부 누락되는 내용들이 존재하곤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단권화 과정을 길게 잡으시고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월이나 11월부터 보통 객관식 모드로 많이들 전환을 하시는데, 이때부터 그냥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아마 1월, 2월쯤에는 본인만의 객관식, 단권화된 교재가 완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말고 수험생들 간에 많이 오가는 얘기 2가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서브노트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나에 의한, 나만을 위한 서브노트. 저는 비추 한 방 드릴게요. 저도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브노트 만들기, 나만의 서브노트 이쁘게 만들어 보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서브노트 시도해 보신 분들. 이거 시간 진짜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법, 법소부 읽기만 해도 시간이 몇 시간, 며칠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컴팩트하게 요약하고 내용 전개도 잘 되게 이쁘게 편집, 배열한 다음에 손으로 다 써서 서브노트를 만든다? 저의 권장사항은 그 시간에 차라리 1회독을 더 하고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오답노트 작성 관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모아서 별도의 오답노트를 만들게 되면요, 아마 효과성 자체는 거의 최고봉이라고 봅니다. 구멍을 막는데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더 있을까요? 근데 저희는 회계사를 준비하는 회계학도로서 비용 대비 효익, 즉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틀린 문제를 오려서 노트에다가 붙이실 건가요? 안 되겠죠? 대부분의 객관식 책은 양면이니까 뒷면에 뭔가 이론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럼 복사를 해서 붙이면 되겠다. 그럼 시간이 복사를 하고 오리고 자르고
문제를 붙였으면 이제 해설도 붙이던가 아니면 직접 손으로 쓰던가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솔직히 가늠조차 안 됩니다. 결국 서브노트나 오답노트나 처한 상황이 똑같습니다. 효과성은 뛰어나요. 근데 그 뛰어난 효과성을 많고 많은 투입 시간으로 나누는 순간 그 수치는 굉장히 처참해지는 수준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그 효과성을 포기할 거냐? 아니죠. 대안을 찾아야겠죠. 그럼 대안은 뭘까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대안이 바로 객관식 체계의 단권화하기입니다. 처음엔 교재를 구입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다가오는 이론 요약 부분을 수많은 문제풀이 과정, 수많은 이론 복습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커스터마이징을 시킴으로써 자기 자신만의 서브노트를 만듭니다. 문제를 풀고 그 위에 OX 표시를 하고 해설지에만 하이라이트를 칠함으로써 빠르게 자신만의 오답노트가 아닌 오답이 눈에 잘 띄는 객관식 책을 만듭니다. 물론 공부의 산출물인 효과성 자체는 오답노트나 서브노트에 비해서 다소 떨어질지도 몰라요. 다만 그 효과성 감소분에 비해서 효율성 증가분은 말도 안 되게 많을 겁니다. 분자가 조금 작아지는 대신 분모는 대폭 엄청 작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만의 단권화 교재를 남은 3개월, 4개월 동안 차곡차곡 성실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만드는 그 순간에는 정말 귀찮고 지루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열심히 만들어 놓으신 이 단권화된 객관식 교재는 2월 초중순 최후의 1회독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시험장에 가져가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관련된 질문, 수험 상담, 영상 내용 제안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혼부부에게 유쾌한 활력소가 됩니다. 고맙습니다.